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78이에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날 병원에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날 아침도 평소랑 똑같았어요. 저는 7시쯤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시고 화장실 갔다가 부엌에서 토스트 한 장 구워 먹었죠. 딸아이 은경이가 아침 8시 반에 데리러 온다고 했거든요. 병원 가는 날이었어요. 은경이는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왔어요. 초인종 소리가 나서 현관문을 열었더니 딸아이가 가방을 든 채로 서 있었죠. 엄마 준비 다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했어. 은경이는 제 옷차림을 한번 훑어보고는 아무 말 없이 신발장 쪽을 가리켰어요. 신발 신으세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은경이는 계속 전화를 받았어요. 회사 일인 것 같았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평일 아침이라 차들이 막혔고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은경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오늘 검사 결과 나오는 날이에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MRI 찍었던 거요. 응, 알아. 은경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핸들을 잡았어요. 병원은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저는 은경이를 따라서 신경과 접수대로 갔고 직원이 저희 이름을 확인하고는 대기표를 건넸죠. 23번이었어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은경이가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대기실 의자는 딱딱했고 옆에 앉은 할머니는 계속 기침을 했어요.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앞을 봤죠. 은경이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한참 있다가 전광판에서 저희 번호가 불렸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저희를 보고는 자리를 권했죠.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고 은경이는 제 옆에 섰어요. 의사 선생님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고는 화면을 돌려서 저희 쪽으로 보여줬어요. 뭔가 회색 이미지가 떠 있었는데 저는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지난주에 찍으신 MRI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해마 부분에 위축이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경미한 변화가 관찰됩니다. 은경이가 제 뒤에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잠깐 저를 봤다가 은경이를 봤어요. 경증 치매로 진단됩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방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은경이는 아무 말도 안 했고 저는 그냥 의사 선생님을 쳐다봤죠. 치매요? 제가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아직 초기입니다. 초기라는 게 어느 정도인데요? 은경이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죠. 의사 선생님은 프린트된 종이를 한 장 꺼내서 저희 쪽으로 밀었어요. 일상생활은 대부분 가능하세요. 다만 기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가 서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글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는데 읽기가 귀찮았죠. 약은 처방해 드릴게요. 진행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또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손에 든 종이를 내려다봤어요. 경증 인지장애라는 단어가 보였고 그 아래로 뭔가 설명이 길게 적혀 있었죠. 보호자분께서 복약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은경이를 보고 말했어요. 은경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은경이를 쳐다봤는데 딸아이는 저를 안 봤어요. 진료가 끝나고 저희는 다시 복도로 나왔어요. 은경이는 처방전을 들고 약국 쪽으로 걸어갔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갔죠. 복도는 밝았고
사람들이 계속 지나갔어요. 저는 그 사이를 걸으면서 아까 들었던 말을 계속 생각했어요. 경증 치매. 아직 초기. 약국에서 약을 받는 동안 은경이는 약사한테 뭔가 물어봤어요. 저는 옆에 서서 기다렸죠. 약사가 약봉지를 건넸고 은경이는 그걸 가방에 넣었어요. 엄마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 나왔어요. 차에 타자마자 은경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약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응, 알았어. 은경이는 시동을 걸었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저는 그날 오후 내내 그 말을 떠올렸어요. 아직 초기. 그게 무슨 뜻인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쯤이었어요. 은경이가 현관문을 열어줬고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죠. 엄마, 잠깐만요. 은경이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거실로 가려다 멈춰 섰어요. 은경이는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내더니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따라 들어갔죠. 딸아이는 서랍을 열고 뭔가를 찾았고 투명한 약통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엄마 약 넣어드릴 거예요.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은경이는 약봉지를 뜯어서 알약들을 하나씩 약통 칸에 넣기 시작했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드셔야 돼요. 은경이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알아서 먹을게. 은경이는 손을 멈추지 않고 계속 약을 정리했어요. 제가 확인할게요. 약통 정리가 끝나자 은경이는 그걸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엄마, 이거 여기 두고 매일 드세요. 아침 먹고 한 알, 저녁 먹고 한 알. 저는 약통을 봤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칸이 나눠져 있었고 각 칸마다 또 아침, 저녁으로 나뉘어 있었죠. 응, 알았어. 은경이는 제 대답을 듣고도 한참 동안 약통을 내려다봤어요. 그날 저녁 은경이는 집에 가지 않고 저랑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냉장고에 있던 반찬으로 밥상을 차렸고 저희는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죠.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은경이가 물었어요. 저는 국을 떠먹으면서 대답했어요. 아침에 청소 좀 하고 낮에는 텔레비전 봤지. 은경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외출하셨어요? 아니, 안 나갔어. 은경이는 반찬을 집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지난달에 제가 전화했을 때 기억나세요? 무슨? 골목에서 헤매시던 거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아, 그때. 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골목이 비슷하게 생겨서 그랬어. 은경이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 전주에는 가스 끄시는 걸 잊으셨잖아요. 한 번 실수한 거야. 2번이었어요, 엄마. 은경이는 반찬을 집으면서 또 물었어요. 점심은요? 라면 끓여 먹었어. 가스 끄셨죠? 저는 젓가락을 든 채로 은경이를 봤어요. 당연히 껐지. 은경이는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평소랑 좀 달랐어요. 그냥 확인차 물어본 거예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은경이가 제 옆에 섰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저는 손을 씻고 있었죠. 괜찮아.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은경이는 제 손에서 설거지소를 가져갔어요. 제가 빨리 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저는 뭐라고 말하려다가 그냥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채널이 제가 보던 거랑 달랐어요. 리모컨을 찾으려고 소파 옆을 뒤적였는데 없었죠. 은경아, 리모컨 어디 있어? 부엌에서 은경이가 대답했어요. 테이블 위에 있을 거예요. 저는 거실 테이블을 봤지만 리모컨은 없었어요. 없는데. 은경이가 나왔어요. 손을 닦으면서 테이블 쪽으로 왔고 잠깐 찾더니
소파 쿠션 사이에서 리모컨을 꺼냈죠. 여기 있네요. 제가 아까 찾았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엄마, 혹시 요즘 물건 찾기 힘드세요? 은경이가 물었어요. 저는 리모컨을 받아들고 채널을 돌렸어요. 아니, 그냥 안 보였어. 은경이는 제 옆에 앉았어요. 자주 그래요? 뭐가? 물건을 못 찾는 거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가끔. 은경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내용이 잘 안 들어왔죠. 엄마. 은경이가 다시 불렀어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왜? 혹시 요즘 깜빡하는 거 많아요? 저는 은경이를 봤어요. 딸아이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죠. 그냥 궁금해서요. 은경이가 덧붙였어요. 저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은경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죠. 그날 밤 은경이는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갔어요. 엄마, 약 드셨죠? 현관문을 나가면서 은경이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먹었어. 확인 좀 해볼게요. 은경이는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식탁으로 갔고 약통을 들어서 확인했어요. 저녁 약 칸이 비어 있는 걸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죠. 잘 드셨네요. 내일도 꼭 드세요. 알았어. 은경이가 나간 뒤 저는 현관문을 잠그고 불을 껐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죠. 천장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생각했어요. 은경이가 물어본 질문들, 확인하던 모습들, 평소랑 다른 말투들. 뭔가 달라진 게 확실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지만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은경이는 매일 전화를 했고 저는 그게 습관이 됐죠. 엄마, 약 드셨어요? 응.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집에 있을 거야. 어느 날 아침 저는 7시 반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30분 늦었죠. 화장실 다녀와서 부엌으로 갔는데 식탁 위에 약통이 놓여 있었어요. 아침 약 칸이 열려 있었고 그 옆에 물컵이 준비돼 있었죠. 은경이가 어젯밤에 해놓고 간 것 같았어요. 저는 약을 먹고 토스트를 구웠어요. 식빵을 꺼내서 토스터기에 넣으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죠. 은경이었어요. 엄마, 주무셨어요? 응, 지금 막 일어났어. 약 드셨어요? 저는 식탁 위 약통을 봤어요. 지금 먹었어. 좋아요. 점심 때도 꼭 드세요. 응. 토스트를 먹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도 은경이었죠. 엄마, 오늘 점심 뭐 드실 거예요? 저는 빵을 씹으면서 대답했어요. 냉장고에 있는 거 먹으려고. 뭐 있는데요? 김치하고 계란 있어. 은경이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제가 오후에 반찬 좀 갖다 드릴게요. 괜찮아. 있는 거 먹으면 돼. 아니에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오후 2시쯤 은경이가 왔어요. 비닐봉지 2개를 들고 있었죠. 엄마, 반찬이요. 저는 문을 열어주고 부엌으로 갔어요. 은경이는 냉장고를 열고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거 언제 하신 거예요? 김치통을 들고 은경이가 물었어요. 지난주에. 색깔이 좀. 은경이는 김치통 뚜껑을 열어서 냄새를 맡았어요. 이거 버려야겠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은경이는 냉장고를 다 비우다시피 하면서 통들을 확인했고 절반 정도를 쓰레기통에 버렸죠. 엄마, 이렇게 오래된 거 드시면 안 돼요. 아직 멀쩡한데. 아니에요, 상했어요. 은경이는 새로 가져온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이제부터 제가 주말마다 반찬 갖다 드릴게요. 내가 해먹을 수 있어. 은경이는 냉장고 문을 닫으면서 저를 봤어요.
엄마 힘드시잖아요. 안 힘들어. 그래도 제가 할게요. 은경이는 부엌을 정리하고는 거실로 왔어요. 저는 따라 나갔죠. 엄마, 요즘 외출 자주 하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별로 안 나가. 어디 가실 일 있으면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은경이를 봤어요. 왜? 그냥 제가 알고 있어야죠. 은경이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앞으로 엄마 일정을 여기 적어 둘게요. 수첩을 펼치더니 뭔가 쓰기 시작했죠. 다음 주 화요일 병원 가셔야 해요. 약 타러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침 9시에 출발할 거예요. 은경이가 수첩에 뭔가 더 적었어요. 혹시 다른 약속 있으세요? 없어. 다음 주 금요일에 복지관 프로그램 있다고 하던데 가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갈 거야. 왜요?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기 싫어. 은경이는 수첩을 덮었어요. 알았어요. 그럼 다른 일정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텔레비전을 켰어요. 은경이는 한참 동안 옆에 앉아 있었죠. 엄마,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은경이가 말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침, 점심, 저녁 꼭 드세요. 걸으시면 안 돼요. 응. 그리고 물도 자주 드세요. 알았어. 은경이는 일어섰어요. 저 이제 갈게요. 저녁 약 꼭 드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경이는 현관으로 갔고 신발을 신으면서 다시 말했어요. 내일 전화 드릴게요. 아침에 약 드셨는지 확인하려고요. 매일 전화할 거야? 은경이는 신발끈을 묶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당분간은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냉장고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은경이가 정리해놓은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제가 담가놓은 김치는 없었고 제가 만들어놓은 나물도 없었어요. 새 반찬들만 있었어요. 저는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식탁 위에 약통이 보였죠. 오늘 저녁 약을 먹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 먹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안 들어왔죠. 며칠이 지났어요. 은경이는 매일 아침 전화를 했고 저는 매일 똑같이 대답했죠. 약 먹었어요.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집에 있을 거야. 그러다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복지관에서 같이 운동하던 김순자 씨한테 전화를 받았죠. 정희 씨, 오늘 복지관 와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갈까? 오세요. 오늘 새로 요가 선생님 오신대요. 그래. 그럼 갈게. 저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복지관까지는 버스로 새 정거장이었죠. 현관문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경이었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복지관 가려고. 오늘이요? 응, 친구가 오래. 은경이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저한테 미리 말씀 안 하셨잖아요. 갑자기 가게 됐어.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면서 말했어요. 저녁에 올게. 엄마,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저는 버튼을 눌렀는데 은경이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죠. 왜? 제가 모시고 가야죠. 버스 타면 돼.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말했어요. 위험할 거 없어. 맨날 다니던 곳인데. 엄마, 지금 상황이 예전이랑 달라요. 뭐가 달라? 은경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지금 회사인데
1시간 있다가 갈게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저는 로비로 나가면서 말했어요. 나 지금 나갔어. 엄마, 저녁에 전화할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복지관은 생각보다 한산했어요. 김순자 씨가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정희 씨, 늦었네요. 미안해,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는 2층 운동실로 올라갔어요. 요가 매트가 깔려 있었고 선생님이 앞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죠. 1시간 정도 운동을 했어요. 몸이 좀 뻐근했지만 나쁘지 않았죠. 끝나고 1층 휴게실에서 김순자 씨랑 차를 마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순자 씨가 물었어요. 저는 종이컵을 들고 대답했어요. 그냥 그렇게 지내지.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좀 피곤해.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경이었죠. 저는 받지 않았어요. 순자 씨가 저를 봤어요. 안 받아요? 나중에 할게. 하지만 전화가 계속 왔어요. 3번, 4번, 5번. 저는 결국 받았어요. 왜 그래? 은경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복지관이라니까. 어느 복지관이요? 평소 다니던데. 정확한 주소 알려주세요. 저는 순자 씨를 봤어요. 순자 씨는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보고 있었죠. 왜 주소를 물어? 제가 지금 갈게요. 안 와도 돼. 혼자 갈 수 있어. 엄마, 지금 바로 주소 보내주세요. 은경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순자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딸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래요? 데리러 온대. 순자 씨는 웃었어요. 효녀네요. 30분쯤 지나서 은경이가 왔어요.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저를 찾았고 제 옆으로 왔죠. 엄마. 저는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왔어? 은경이는 가방을 어깨에 맨 채로 서 있었어요. 가요. 아직 시간 있어. 가야 돼요. 저는 순자 씨한테 인사를 하고 일어났어요. 은경이는 제 팔을 잡았죠. 천천히 가세요. 저희는 복지관을 나왔어요. 차에 타자마자 은경이가 말했어요. 엄마, 다음부터는 꼭 말씀하세요. 저는 안전벨트를 매면서 대답했어요. 갑자기 가게 됐다니까. 갑자기라도 전화하세요. 전화했잖아. 나가기 전에 하셔야죠. 은경이는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혼자 다니시면 안 돼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왜? 지금은 조심하셔야 해요. 뭘? 은경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은경이가 말했어요. 엄마 휴대폰 드릴게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왜?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뭘? 통화 기록이요. 저는 휴대폰을 주지 않았어요. 왜 통화 기록을 봐? 은경이는 손을 내밀었어요. 혹시 모르는 번호한테 전화 오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런 거 없어. 그래도 확인해 볼게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은경이가 현관에 서서 말했어요. 엄마, 휴대폰 주세요. 저는 신발을 벗었어요. 나중에. 지금 주세요. 저는 거실로 들어갔어요. 은경이가 따라왔죠. 엄마, 제가 엄마 휴대폰 관리해 드릴게요. 은경이가 말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관리는 무슨? 요금 고지서도 확인하고 혹시 이상한 전화 오는지도 봐야죠.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은경이는 제 가방을 봤어요. 저는 가방을 소파 옆으로 당겼죠. 안 줄 거야. 은경이는 저를 쳐다봤어요. 왜요? 내 휴대폰이잖아. 엄마가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안 힘들어. 은경이는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그러다 한숨을 쉬고는 소파에 앉았죠. 엄마, 제가 너무 심한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오버하는 것 같아요? 저는 텔레비전을 봤어요. 나도 모르겠어. 은경이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엄마, 저 무서워요. 뭐가? 엄마가 어디 가서 못 찾으면 어떡하죠? 은경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혼자 쓰러지시면요? 사고 나시면요? 저는 은경이를 봤어요. 딸아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지난달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찾으러 갈 때까지.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은경이한테 건넸죠. 당분간만. 은경이는 휴대폰을 받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엄마. 며칠이 더 지났어요. 은경이는 매일 전화를 했고 저는 점점 그 전화가 부담스러워졌죠. 엄마, 약 드셨어요? 응.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집에 있을 거야. 외출하시면 안 돼요. 알았어. 그런데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날씨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배터리가 다 닳아 있었죠. 충전기를 찾으려고 서랍을 뒤졌는데 없었어요. 침대 옆 테이블도 확인했고 거실 선반도 봤지만 충전기가 보이지 않았죠. 은경이한테 전화를 하려다가 휴대폰이 꺼져버렸어요. 저는 집 전화기를 들고 은경이 번호를 눌렀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충전기 어디 있어? 충전기요? 휴대폰 충전기. 은경이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제가 가져갔어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왜? 엄마가 밤에 휴대폰 보시면 안 좋아서요. 그래도 내가 쓸 수 있어야지. 제가 주말에 갖다 드릴게요. 주말까지 기다리라고? 네, 그동안은 집 전화기 쓰세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은경이가 다시 말했어요. 엄마, 휴대폰 너무 자주 보시면 눈 나빠져요. 내 눈이야. 그래도 제가 신경 써야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오후에 은경이가 왔어요. 문을 열어주자마자 은경이가 말했어요. 엄마 화나셨죠? 저는 대답하지 않고 거실로 갔어요. 은경이가 따라 들어왔죠. 제가 충전기 갖고 왔어요. 은경이는 가방에서 충전기를 꺼냈어요. 저는 손을 내밀었죠. 줘. 은경이는 충전기를 제게 주지 않고 침실로 가더니 콘센트에 꽂았어요. 여기 꽂아둘게요. 저는 따라 들어갔어요. 휴대폰 어디 있어? 가방에 있을 거예요. 저는 거실로 가서 가방을 뒤졌는데 휴대폰이 없었어요. 없는데. 은경이가 와서 같이 찾았어요. 소파 쿠션 사이, 테이블 위, 부엌 선반을 다 뒤졌지만 휴대폰은 나오지 않았죠. 엄마, 어디 두셨어요? 저는 부엌 서랍을 열어봤어요. 모르겠어. 은경이는 집안을 한 바퀴 돌면서 찾았어요. 화장실, 베란다, 침실 옷장까지 확인했죠. 30분쯤 지나서 은경이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여기 있네요. 냉장고 야채칸에 휴대폰이 있었어요. 은경이는 휴대폰을 꺼내서 저한테 건넸어요. 엄마, 왜 여기 넣으셨어요? 저는 휴대폰을 받아들었어요. 차갑고 축축했죠. 모르겠어. 모른다고요? 기억이 안 나. 은경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은경이는 휴대폰 화면을 켰어요. 새벽 3시에 누군가한테 전화하셨어요. 뭐? 여기 통화 기록이요. 새벽 3시 12분. 저는 화면을 봤어요. 정말로 발신 기록이 있었죠. 낯선 번호였어요. 누구한테요? 저도 몰라요. 모르는 번호예요. 저는 정말로 기억이 안 났어요. 나 전화 안 했어. 했어요. 여기 보시라니까요. 은경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통화 시간이 5분이에요.
5분 동안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정말로 기록이 있었죠. 하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은경이는 저를 한참 쳐다봤어요. 엄마, 언제 넣으셨어요? 모르겠다니까. 오늘이요, 아니면 어제요? 저는 휴대폰을 침실로 가져가서 충전기에 꽂았어요. 은경이가 따라왔죠. 엄마, 대답해 주세요. 몰라. 은경이는 침대에 앉았어요. 저도 옆에 앉았죠. 엄마, 이거 심각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뭐가? 휴대폰을 냉장고에 넣으셨다는 게요. 실수했겠지. 이런 실수가 자꾸 생기면 위험해요. 저는 은경이를 봤어요. 위험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은경이는 손을 깍지 끼고 말했어요.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 물건들 관리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물건? 휴대폰이랑 통장이랑 중요한 서류들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안 돼. 왜요? 내 거잖아. 은경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관리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안 어려워. 휴대폰을 냉장고에 넣으셨잖아요. 그건 실수야. 이런 실수가 계속되면 어떻게 해요? 저는 일어났어요. 은경이도 따라 일어났죠. 엄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난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지금은 안 돼요. 저는 멈춰 섰어요. 왜 안 돼? 은경이가 제 앞으로 왔어요. 엄마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요. 무슨 상태? 병원에서 치매 진단 받으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경증이라고 했잖아. 경증이어도 조심해야 돼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은경이는 제 옆에 앉았죠.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은 제가 관리하고 통장도 제가 맡을게요. 싫어. 엄마를 위해서예요. 저는 은경이를 봤어요. 딸아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봐도 안 된다고 하실 거잖아요.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야. 은경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해야 돼요. 저는 일어나서 침실로 갔어요. 휴대폰이 충전되고 있었죠. 은경이가 문 앞에 섰어요. 엄마, 휴대폰 주세요. 저는 휴대폰을 빼서 손에 쥐었어요. 안 줘. 지금 주세요. 이건 내 거야. 은경이가 한 발짝 들어왔어요. 엄마, 제발. 저는 휴대폰을 등 뒤로 숨겼어요. 은경이는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지만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죠. 저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쳐다봤어요. 결국 저는 휴대폰을 건넸어요. 은경이는 그걸 받아서 가방에 넣었죠. 당분간 제가 보관할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은경이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갔어요. 엄마, 필요하시면 집 전화기 쓰세요. 저는 침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내 휴대폰인데.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나아요. 은경이는 신발을 신었어요. 제가 내일 다시 올게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죠.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휴대폰이 없다는 게 계속 신경 쓰였죠. 다음 날 아침 집 전화가 울렸어요. 은경이었어요. 엄마, 주무셨어요? 응. 약 드셨어요? 먹었어. 오늘도 집에 계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 왜? 제가 오후에 갈게요. 그때까지 집에 계세요. 은경이는 2시쯤 왔어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엄마, 반찬이요.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은경이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실에서 기다렸어요. 은경이가 나와서 식탁에 앉았죠. 엄마, 앉으세요. 저는 마주 앉았어요.
은경이는 가방에서 뭔가 꺼냈어요. 제 휴대폰이었죠. 엄마 휴대폰 확인했어요. 은경이가 말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봤어요. 그래서 통화 기록 봤는데 모르는 번호가 많네요. 친구들이야. 은경이는 휴대폰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이 번호들 누구예요? 저는 화면을 봤어요. 번호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누가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났죠. 잘 모르겠어. 모르는 번호한테 전화 받으시면 안 돼요. 왜? 위험해요. 은경이는 휴대폰을 다시 가져갔어요. 제가 이 번호들 정리해 둘게요. 뭘 정리해? 엄마가 전화 받으면 안 되는 번호들이요.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휴대폰 내놔. 아니에요. 제가 관리할게요. 내 휴대폰이야. 알아요. 하지만 엄마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안 힘들어. 은경이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엄마, 이해해 주세요. 저는 일어났어요. 은경이도 따라 일어났죠. 엄마, 어디 가세요? 화장실. 저는 화장실로 갔어요.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죠. 손이 떨렸어요. 왜 떨리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떨렸죠.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은경이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 있다가 나왔어요. 은경이가 문 앞에 서 있었죠. 엄마, 기분 안 좋으세요? 저는 거실로 갔어요. 아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은경이는 소파 옆에 섰어요. 엄마, 제가 하는 일이 엄마를 화나게 하는 거 알아요. 저는 텔레비전을 켰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저는 화면을 봤어요. 엄마가 혼란스러워 하실까봐 걱정돼요. 혼란스럽지 않아. 휴대폰을 냉장고에 넣으셨잖아요. 그건 실수라니까. 은경이는 제 옆에 앉았어요. 그런 실수들이 자꾸 생기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은경이를 봤어요. 무슨 문제? 엄마가 다치실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난 조심해. 지금은 조심하셔도 나중에는 못하실 수 있어요. 저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더군요. 엄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은경이가 다시 말했어요. 난 듣고 있어. 진짜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은경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휴대폰은 당분간 제가 갖고 있을게요. 언제까지? 엄마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요. 좋아진다는 게 뭐야? 은경이는 말이 없었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나 좀 쉬고 싶어. 은경이도 일어났죠. 그럼 쉬세요. 저는 갈게요. 저는 침실로 갔어요. 은경이가 뒤따라와서 문 앞에 섰어요. 엄마, 저녁 약 꼭 드세요. 응. 내일 전화 드릴게요. 은경이가 간 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오늘 일을 생각했죠. 휴대폰을 뺏긴 것, 통화 기록을 확인당한 것, 혼란스러워 하실까 바라는 말.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한참 뒤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집 전화기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저는 수화기를 들어서 귀에 댔어요. 발신음이 들렸어요.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수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김순자 씨 번호가 생각났어요. 저는 번호를 눌렀는데 중간에 숫자가 기억이 안 났죠. 다시 처음부터 눌렀지만 똑같았어요. 세 번째 시도 끝에 포기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죠. 저는 그 빛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냥 빛만 봤어요. 일주일쯤 지났어요. 은경이는 매일 전화를 했고 이틀에 한 번씩 집에 왔죠.
반찬을 갖다 주고 약을 확인하고 집안을 둘러보고 갔어요. 어느 날 아침 집 전화가 울렸어요. 김순자 씨였죠. 정혜 씨, 오늘 복지관 와요? 저는 달력을 봤어요. 수요일이었죠. 갈게. 좋아요.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그래. 저는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했어요. 가방을 챙기고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집 전화가 또 울렸어요. 은경이었어요. 엄마, 지금 어디 가시려고요? 복지관. 오늘이요? 응. 은경이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엄마, 미리 말씀 안 하셨잖아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 나가기 전에 하셔야죠. 저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지금 늦었어. 엄마, 기다리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혼자 갈 수 있어. 안 돼요. 기다리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휴대폰이 없다는 게 계속 신경 쓰였죠. 로비를 나와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데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은경이 차였어요. 차가 제 옆에 섰고 창문이 내려갔어요. 엄마 타세요. 은경이가 말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괜찮아. 버스 탈 거야. 차가 천천히 제 옆으로 따라왔어요. 엄마, 제발 타세요.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멈춰 섰고 차에 탔죠. 은경이는 안전벨트를 확인하고 시동을 걸었어요. 복지관 가는 거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응. 차 안은 조용했어요. 은경이는 계속 앞을 보고 운전했고 저는 지나가는 건물들을 봤죠. 복지관에 도착했을 때 은경이가 말했어요. 엄마, 몇 시에 끝나요? 모르겠어. 제가 데리러 올게요. 3시쯤 나오세요. 혼자 갈 수 있어. 은경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데리러 올게요.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는데 순자 씨가 벌써 와 있었어요. 정희 씨 왔네요. 저는 가방을 의자에 놓고 앉았어요. 응.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데. 좀 그래. 점심시간이 되어서 식당으로 갔어요. 순자 씨랑 같이 밥을 먹었죠. 요즘 어떻게 지내요? 순자 씨가 물었어요. 저는 국을 떠먹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냥. 딸이 자주 와요? 응, 자주 와. 좋겠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순자 씨는 반찬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딸은 바빠서 통화도 잘 못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에 같이 등산 갈래요? 순자 씨가 물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언제? 다음 주 금요일이요. 저는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나오는데 은경이한테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말하면 또 안 된다고 할 것 같았어요. 3시가 되기 전에 은경이가 왔어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가요. 저는 순자 씨한테 인사하고 따라 나왔어요. 차에 타자마자 은경이가 물었어요. 오늘 뭐 하셨어요? 운동하고 밥 먹었어. 누구랑요? 순자 씨. 은경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누구 만났어요? 아무도. 확실해요? 저는 은경이를 봤어요. 왜 자꾸 물어? 은경이는 시동을 걸면서 말했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은경이가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외출하실 때 꼭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했잖아. 그게 아니라 전날 미리요. 왜? 제가 준비해야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은경이는 거실로 가서 수첩을 꺼냈죠. 엄마, 다음 주 계획 있으세요? 저는 가방을 소파에 놓았어요. 금요일에 등산 가려고. 누구랑요? 순자 씨. 은경이는 수첩에 뭔가 적었어요. 어디로요? 모르겠어.
순자 씨가 정한대. 은경이는 펜을 멈췄어요. 엄마,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왜? 등산은 위험해요. 맨날 다니던 곳인데. 은경이는 수첩을 덮었어요. 지금은 조심하셔야 해요. 조심하면 되잖아. 그게 아니에요. 은경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 상태로는 등산이 무리예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내 상태가 뭔데? 은경이는 제 옆에 앉았죠. 엄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경증이라고 했잖아. 경증이어도 위험한 활동은 피해야 된대요. 등산이 왜 위험해? 은경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난 안 그래.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해할 게 뭐가 있어? 은경이도 일어났어요. 제가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은경이가 따라왔죠. 엄마, 등산은 안 돼요. 내가 가겠다는데. 안 돼요. 저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왜 내가 정해? 은경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죠. 은경이가 식탁에 앉아서 말했어요. 엄마, 외출은 제가 허락해야 돼요. 저는 컵을 내려놓았어요. 뭐? 지금부터는 그렇게 할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은경이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의사 선생님께 상담받고 왔어요. 저는 종이를 받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던데? 지금 상태에서는 단독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대요. 왜? 위험하시대요. 길 잃으실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다고. 저는 종이를 받아서 읽어봤어요. 보호자 동반 권장, 단독 외출 시 위험 가능성. 권장이잖아. 강제가 아니라. 은경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제가 부탁드려요. 뭘? 외출하실 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같이 가거나 누군가 모시고 가게 할게요. 저는 은경이를 쳐다봤어요. 내가 어린애야? 아니에요.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뭐가 혹시 몰라? 은경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혼자 계실 때 무슨 일 생기면 저 어떡해요? 저는 종이를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너한테 미리 말할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응. 은경이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침실로 갔어요. 은경이가 뒤따라왔지만 문을 닫았죠. 엄마, 화내지 마세요. 문 밖에서 은경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엄마를 위한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은경이가 한 말이 계속 떠올랐죠. 외출은 제가 허락해야 돼요. 엄마 의견이 아니에요. 새벽 4시쯤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식탁 위에 은경이가 두고 간 종이가 있었죠. 저는 그걸 집어들고 읽어봤어요. 글자들이 빽빽했지만 천천히 읽었어요. 일상생활 관리 필요, 보호자 동반 권장, 단독 외출 시 위험 가능성. 종이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어서 공책과 펜을 꺼냈죠. 식탁에 앉아서 첫 장을 펼쳤어요. 오늘 날짜라고 쓰고 날짜를 적었어요. 그런데 오늘이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났죠. 달력을 보러 갔는데 달력이 어디 있는지 잠깐 헷갈렸어요. 냉장고 옆에 붙어 있었죠. 목요일 11월 23일. 공책에 돌아와서 날짜를 적었어요. 11월 23일 목요일. 그 아래에 새벽 4시라고 썼죠. 뭘 적어야 할지 몰라서 한참 펜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한 일이라고 제목을 쓰고 어제 있었던 일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복지관 갔음, 순자 씨 만남, 은경이가 데려다 줌, 등산 안 된다고 함. 마지막 줄을 쓰고 나니까 손이 떨렸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공책을 덮었죠.
다음 날 아침 은경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주무셨어요? 응. 약 드셨어요? 지금 먹으려고. 오늘 집에 계세요? 응. 전화를 끊고 약을 먹었어요. 약통 옆에 어제 적어둔 공책이 있었죠. 저는 공책을 펼쳐서 어제 쓴 내용을 읽어봤어요. 등산 안 된다고 함. 새 페이지를 펴서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11월 24일 금요일. 아침 약 먹음이라고 썼죠. 그리고 순자 씨한테 전화해야 함이라고 적었어요. 집 전화기를 들어서 순자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번호가 기억났죠. 여보세요? 순자 씨 목소리였어요. 나야, 정희. 정희 씨. 무슨 일이에요? 저는 공책을 내려다보면서 말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 등산 말이야. 응, 나 못 갈 것 같아. 순자 씨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왜요? 어디 아파요? 아니, 딸이 안 된대. 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희 씨? 미안해. 괜찮아요. 다음에 가요. 전화를 끊고 공책에 적었어요. 순자 씨한테 전화함, 등산 취소. 점심때쯤 은경이가 왔어요. 반찬을 들고 있었죠. 엄마, 점심 드셨어요? 아직. 제가 차려드릴게요. 은경이는 부엌으로 가서 밥상을 차렸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서 공책을 가슴에 안고 있었죠. 은경이가 밥그릇을 놓으면서 물었어요. 엄마, 그게 뭐예요? 공책. 왜 들고 계세요? 저는 공책을 식탁 밑으로 내렸어요. 그냥. 은경이는 국그릇을 가져왔어요. 드세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먹는 동안 은경이는 계속 저를 봤어요.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집에 있었어. 순자 씨한테 전화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등산 취소했어? 응. 은경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잘하셨어요. 저는 밥을 먹었죠. 은경이가 물을 따라주면서 또 물었어요. 다른 약속은 없으시죠? 없어. 혹시 생기면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응.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은경이가 거실에서 뭔가 발견한 것 같았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저는 부엌에서 나갔어요. 은경이가 소파 쿠션 사이에서 제 공책을 꺼내 들고 있었죠. 그거 내 거야. 저는 다가갔어요. 은경이는 공책을 펼쳐봤어요. 엄마가 쓰신 거예요? 응. 왜요? 저는 공책을 빼앗으려 했지만 은경이가 한 발 물러섰어요. 잠깐만요. 은경이가 공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서서 기다렸죠. 은경이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엄마, 이거 매일 쓰시는 거예요? 응. 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은경이가 다시 물었어요. 왜 이렇게 기록하세요? 그냥, 그냥이 아니잖아요. 은경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혹시 기억이 안 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공책을 가리켰어요. 돌려줘. 대답 먼저 해주세요.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거야. 은경이는 공책을 덮었어요. 엄마, 이거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 증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은경이한테서 공책을 빼앗았어요. 증상 아니야. 엄마, 기억이 안 나니까 쓰시는 거잖아요. 아니야. 그럼 왜요? 저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어요. 확인하고 싶어서. 은경이는 저를 한참 쳐다봤어요. 뭘 확인하시려고요? 내가 맞는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내가 제대로 기억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은경이는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그게 바로 문제예요. 뭐가? 엄마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시는 거요. 저는 공책을 내려다봤어요.
틀릴까봐 무서워. 은경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는 은경이를 봤어요. 괜찮지 않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은경이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제가 엄마 기억을 확인해 드릴게요. 저는 손을 빼냈어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혼자서는 힘드세요. 안 힘들어. 은경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이 공책만 봐도 알잖아요. 저는 일어났어요. 은경이도 따라 일어났죠. 엄마, 그 공책 져주세요. 싫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필요 없어. 은경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제발이요. 저는 공책을 더 꽉 안았어요. 이건 내 거야. 알아요. 하지만 제가 관리하는 게 나아요. 왜 내가 관리해? 엄마가 혼란스러워 하시니까요. 저는 침실로 갔어요. 은경이가 따라오지 못하게 문을 닫았죠. 공책을 베개 밑에 숨겼어요. 문 밖에서 은경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꼭 보여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2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죠. 제가 시장에서 길을 잃었던 일,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했던 일, 은경이한테 같은 질문을 3번 했던 일. 은경이는 점점 불안해했어요. 어느 화요일 아침 은경이가 일찍 왔어요. 엄마,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저는 약 먹고 있었죠. 응, 알아. 준비 다 하셨어요? 응.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은경이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핸들을 꽉 쥐었죠. 엄마, 오늘 준석 씨도 같이 가요. 사위가 왜? 도와드릴 일이 있어서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 정말로 사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사위가 인사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 선생님 옆에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사회복지사라고 했죠. 저는 의자에 앉았고 은경이랑 사위는 제 양옆에 섰어요. 한정혜 씨, 오늘은 약 처방하고 몇 가지 서류 작성할 게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무슨 서류요? 일상생활 관리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여러 장이었죠. 보호자 지정 동의서입니다. 저는 서류를 봤어요. 글자들이 빽빽했어요. 이게 뭐예요? 따님이 어머님의 법적 보호자가 되시는 겁니다. 저는 은경이를 봤어요. 은경이는 저를 안 봤어요. 법적 보호자가 뭐예요? 사회복지사가 설명했어요. 어머님의 의료 결정, 재산 관리, 일상생활 관리를 따님께서 대신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봤어요.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능하시지만 앞으로를 대비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사위가 펜을 꺼냈어요. 어머님,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가리키면서 말했죠. 저는 펜을 받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해야 돼요? 네, 오늘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사위가 대답했어요. 왜요? 나중에는 더 복잡해질 수 있어서요. 은경이가 말했어요. 저는 은경이를 봤어요. 복잡하다는 게 뭐야? 은경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대신 말했어요. 증상이 진행되면 법적 효력이 있는 서명을 하시기 어려워집니다. 나 아직 괜찮은데. 지금 하시는 게 어머님께도 유리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말했어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읽으려고 했는데 글자들이 자꾸 흐려졌죠. 시간 좀 주세요. 천천히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하지만 읽을수록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군요. 법적 대리권, 의료 동의권, 재산 관리권, 일상생활 감독권.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이거 서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경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아무것도 안 변해요. 거짓말. 진짜예요. 그냥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손을 빼냈어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대신하는 거잖아. 사위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어머님, 이건 필요한 절차입니다. 내가 동의 안 하면요? 그럼 나중에 법원을 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의사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증상이 더 진행되면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법원이 보호자를 정해주는 겁니다. 저는 은경이를 봤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은경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저는 다시 서류를 봤어요. 서명란이 3군데 있었죠. 다 서명해야 돼요? 네, 3곳 모두요. 사회복지사가 대답했어요. 저는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첫 번째 서명란에 이름을 쓰기 시작했는데 지읒자를 쓰다가 멈췄어요. 괜찮으세요? 은경이가 물었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시간이 더 필요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왜요? 서류 처리 기한이 있어서요. 사위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또 뭐예요? 통장 관리 위임장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지 않았어요. 그건 왜? 어머님 통장을 따님께서 관리하시게 됩니다. 내 돈인데? 물론입니다. 하지만 따님께서 대신 관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왜 안전해요? 은경이가 말했어요. 엄마, 혹시 이상한 곳에 돈 쓰실까 봐요. 나 그런 거 안 해. 지금은 그러시지 않지만 나중에는 모르잖아요. 저는 은경이를 쳐다봤어요.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은경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위가 펜을 제 앞에 놓았죠. 어머님, 서명해 주세요. 저는 펜을 보고 서류를 보고 은경이를 봤어요. 은경이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죠. 엄마, 이게 맞는 거예요. 은경이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펜을 들었어요. 첫 번째 서류에 이름을 썼고 2번째 서류에도 썼어요. 3번째 서류에 서명할 때쯤 제 이름이 뭔지 잠깐 헷갈렸죠. 하지만 써냈어요. 통장 위임장에도 서명했어요. 다 끝나고 나니까 손이 저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서류를 가져갔어요. 이제 따님께서 법적 보호자이십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은경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엄마, 잘하셨어요. 진료실을 나와서 복도를 걸었어요. 사위는 서류 가방을 들고 앞서갔고 은경이는 제 옆에서 걸었죠. 저는 그냥 따라 걸었어요. 주차장까지 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차에 타자마자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흐렸죠. 은경이가 시동을 걸면서 말했어요. 엄마, 집에 가서 쉬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가 저녁에 갈게요. 저는 계속 창밖을 봤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은경이가 따라 들어오지 않았죠. 엄마, 저 회사 가야 돼요. 저는 신발을 벗었어요. 응, 저녁에 올게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고 불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해가 지는 게 보였어요. 그날 저녁 은경이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만 왔죠. 엄마, 회사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응. 약은 드셨죠? 먹었어. 내일 아침에 갈게요. 응. 저는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갔어요. 약통이 식탁 위에 있었죠. 오늘 저녁 약 칸이 비어 있었어요.
저는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침실로 가서 베개 밑을 뒤졌어요. 공책을 꺼내서 펼쳤죠. 오늘 날짜를 찾았는데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저는 펜을 들고 쓰기 시작했어요. 병원 갔음, 서류 썼음, 은경이가 보호자 됨. 마지막 줄을 쓰다가 멈췄어요. 은경이가 보호자 됨이라는 문장을 다시 읽었죠.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더군요. 저는 공책을 덮고 거실로 나왔어요. 식탁에 앉아서 약통을 봤어요. 오늘 저녁 칸이 비어 있었죠. 아까 확인했을 때도 비어 있었어요. 그럼 약을 먹은 건가, 안 먹은 건가? 저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은경이가 정리해 놓은 반찬들이 있었죠. 언제 가져온 건지 기억이 안 났어요. 어제였나, 그제였나? 냉장고 문을 닫고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죠. 채널을 돌렸는데 뭘 보고 싶은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리모컨을 계속 눌렀어요. 휴대폰을 찾으려다가 휴대폰이 없다는 걸 기억했어요. 은경이가 가져갔죠. 언제 가져갔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났어요. 저는 일어나서 집안을 한 바퀴 돌았어요. 부엌, 거실, 침실, 화장실. 뭔가 확인하고 싶었는데 뭘 확인해야 하는지 몰랐죠. 침실로 가서 옷장을 열었어요. 옷들이 걸려 있었고 서랍에는 속옷들이 정리돼 있었죠. 저는 맨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언제 없어졌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은경이가 가져갔나? 아니면 제가 다른 데 뒀나? 저는 서랍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베개 밑에서 공책을 꺼내서 펼쳤죠. 며칠 전 기록을 읽어봤어요. 순자 씨한테 전화함, 등산 취소, 은경이가 외출 허락해야 한다고 함. 오늘 기록으로 넘어갔어요. 병원 갔음, 서류 썼음, 은경이가 보호자 됨. 저는 공책을 덮고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베개 밑이 아니라 서랍에 넣었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거실로 나와서 창밖을 봤어요. 밤이었죠. 몇 시인지 확인하려고 벽시계를 봤는데 8시 반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조용했죠? 냉장고 소리, 시계 소리, 그리고 제 숨소리. 문득 궁금해졌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뭘 기다리고 있는 건지. 저는 부엌으로 가서 약통을 다시 확인했어요. 오늘 저녁 칸이 비어 있었죠. 아까도 확인했던 것 같은데.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 확신이 안 섰어요. 저는 물 한 컵을 마시고 침실로 갔어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왔죠.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병원에서 서명한 것들, 은경이가 보호자가 된 것, 통장이 없어진 것, 휴대폰이 없는 것, 그리고 약을 먹었는지 확신할 수 없는 것. 저는 일어나서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공책을 꺼내서 오늘 날짜 밑에 한 줄 더 적었죠. 약 먹었는지 모르겠음. 그 문장을 보다가 지웠어요. 펜으로 꾹꾹 눌러서 글자가 안 보이게 만들었죠. 공책을 덮고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은경이가 왔어요. 엄마, 주무셨어요? 응. 약 드셨어요? 저는 약통을 봤어요. 오늘 아침 칸에 약이 있었죠. 지금 먹으려고. 은경이는 물을 따라줬어요. 저는 약을 먹었어요. 오늘 제가 통장 정리하러 은행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창구에 앉았어요. 은경이가 직원한테 서류를 건넸죠. 보호자 지정 서류입니다. 직원이 확인하고는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본인 확인 필요합니다. 저한테 신분증을 요구했어요. 저는 가방을 뒤졌는데 신분증이 없었어요. 집에 두고 온 것 같아.
은경이가 자기 가방에서 제 신분증을 꺼냈어요. 여기 있어요.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처리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봤죠. 통장이 정리되고 은경이 이름이 추가되고 뭔가 도장이 찍혔어요. 이제 보호자분께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은행을 나와서 차에 탔어요. 엄마, 배고프시죠? 은경이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 먹고 가요. 식당에 들어가서 메뉴판을 봤는데 글자들이 잘 안 읽혔어요. 엄마, 뭐 드실래요? 너 먹고 싶은 거 시켜. 엄마가 고르세요. 저는 메뉴판을 내려놨어요. 피곤해. 은경이가 주문을 했어요. 음식이 나왔고 저희는 먹었죠. 은경이는 계속 저를 봤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피곤해서 그래. 집에 돌아와서 은경이가 물었어요. 엄마, 쉬세요. 제가 저녁에 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경이가 나가고 저는 소파에 앉았죠.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죠. 저는 손을 들어서 제 얼굴을 만져봤어요. 따뜻했어요. 숨을 쉬고 있었고 심장이 뛰고 있었죠. 저는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비쳤죠. 주름이 있고 머리카락이 희고 눈이 피곤해 보였어요.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한참 쳐다봤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내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걸까? 거울 속 얼굴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거울 속 얼굴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물을 틀어서 얼굴을 씻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다시 거울을 봤죠. 물방울이 거울에 맺혀 있었어요. 저는 그걸 닦으려다가 멈췄어요. 문득 깨달았거든요. 누가 제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든 제가 없다고 느끼든 결국 이 삶은 제 것이 아니게 됐다는 걸요. 서류에 서명한 순간, 통장을 넘긴 순간, 휴대폰을 건넨 순간,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또 다른 감동과 위로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